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그 사람 실제 속마음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합리화를 하고 있어.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될 운명이었지. 근데 어차피 이렇게 엎질러진 거 어쩌겠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수밖에. 내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불행하게 있을 순 없잖아. 나도 기운을 내야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위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피죠. 자기가 아직 마음이 있는데도 뭘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침울해 있는다고 뭐가 바뀌어? 그래서 지금 좀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이 이분을 원한다는 거야.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10컵에 5 펜타에 에이스 소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의식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좀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여러분 없이 이 사람이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여러분에게서 멀어져.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탱컵이 나왔으니까 자기가 거의 지금 마음은 여러분한테서 점점 멀어져 있고 여러분한테 그 마음이 계속 묶여 있는 상태인데, 난 괜찮아. 내가 뭘 어쩔 수 있겠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지. 나는 내 삶을 사는 거야.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야. 내가 이렇게 침울하게 있을 수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좀 파이팅 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야. 안에서는 이렇게 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참,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장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속이면서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겉모습을 보고 그게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그렇게라도 해야겠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짠하다. 근데 이 사람 MBTI 이런 거를 한번 맞춰본다고 하면 이 사람 약간 NTJ 같다. NTJ들이 좀 파이팅 있잖아요. 막 엄청 계획 세우고, 나는 계획한 대로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 틀 안에 자기를 맞추잖아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지불에 지가 지치면 이거 완전 멘탈 개박살 나고 이거 아주 그냥,
뒤집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지금 이 사람이. 하, 그리고 이게 여러분 과거의 관계의 어떤 모습을 봐도 텐 완즈의 5 소드가 나와서 어떤 여러분 사이에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좀 이 관계는 사실 그렇게 순탄한 관계는 아니었어. 이게 환경적인 것이든 어떤 뭐 주변 상황적인 것이든 어떤 우리의 관계적인 것이든 사실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그거에 있어서 거의 막바지에는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뭐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그것도 그냥 자기가 모른 척 했어요. 자기가 그냥 외면했어. 대화를 한다 그래도 그냥 요리조리 뺀질뺀질 이렇게 피해가면서 아마 좀 비꼰다거나 약간 좀 냉소적으로 여러분을 대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얘기하기 싫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건지 어떤지 자기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자기도 너무 지쳐 있어서 그냥 여러분하고 싸우기 싫어서 여러분하고 자꾸 이렇게 대면하면서 불편해지는 상황이 싫어서 자기가 되게 그냥 대면 대충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좀 불편해졌겠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한 것도 아니라 그냥 관계가 끝난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좀 관계가 정리가 돼서 서로의 어떤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잠수 이별이 됐다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해도 어떤 그 잠수의 의미를 서로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제는 서로 뭔가 터치를 하고 하지 않는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마음은 계속 들볶이는 거야.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것 같거든. 뭔가 더 해봐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카드를 봐도 나인 완즈의 투 펜타에 킹컵 역방향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컵에 한가득 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뒤집어. 그러니까 이 킹컵 역방향이 나오는 거야. 컵이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컵에 이 큰 컵을 이 사람이 갖고 있어. 근데 이 마음을 이렇게 가득 찬 마음을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뒤집는 거야.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자기한테 어떤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체면을 걸고 있어서 자꾸 마음이 차면 뒤집고 차면 뒤집고 차면 뒤집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오래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지금 행복해. 나 지금 잘 지낼 거야. 어차피 다 지난 일이야. 나는 극복했어. 막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 때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차면 뒤집고 차면 뒤집고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도 계속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되게 힘들거든. 이거 되게 힘든데 이거를 자기가 계속 체면을 걸면서 모른 척을 하고 계속 위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속 썩어서 골마 터지는 걸 모르고 계속 겉으로는 자기 그렇게 잘 지내는 척 그렇게 위장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인 완즈가 나오니까 이 사람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방어적이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이렇게 괜찮다고 위장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자기 방어의 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만큼 지금 힘든 거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자기가 자꾸 아니라고 부정을 해버리고 이렇게 방어를 해버리면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은 새 출발을 한 것 같대요. 이게 새 출발을 한 게 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 뭐 다른 썸을 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나랑 헤어지고 뭐 이직을 하려고 뭐 자기 스펙 쌓기를 뭐 새롭게 시작했다. 뭐 아니면은 뭐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뭐 언어 공부를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여러분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커리어를 좀 업그레이드 할 만한 어떤 그런 작업을 시작했다고 이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업그레이드 할 만한 어떤 그런 것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다, 시작했다.
근데 이게 좀 사업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아니면 뭐 공방이라든지 뭐 작은 카페라든지 뭐 요런 거를 시작했다. 요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제가 짠한 거는 여러분은 이분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뭐라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 근데 두려워. 내가 괜히 이 사람은 나 정리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괜히 이 사람한테 다가갔다가 이 사람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좀 그게 두려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리운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은 두려워요. 왜냐면 그 마음이 나도 힘들게 하고 이 사람도 힘들게 할까 봐. 내가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괜히 연락했다가 이 사람 힘들게 할까 봐. 우리 이미 정리됐는데 나 이 사람 마음을 모르는데 뭐 내가 괜히 들이대가지고 내가 쪽팔리는 거야. 나 괜찮은데 괜히 응? 이분이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들쑤시는 걸까 봐. 여러분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단 지금 우선돼서 난 이게 너무 짠해. 그리고 결과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 이게 결과의 카드에 여러분은 러버스가 이렇게 두 장이 나온다? 근데 어떤 관계의 러버스냐? 킹 펜타랑 퀸 완즈의 러버스야. 이 퀸 완즈는 엄청 케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엄청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엄청 따뜻한 어머니의 느낌이에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친정 엄마의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여러분인 것 같아. 그러면 이 킹펜타는 누구야?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다 내 일 아니야. 나 그냥 다 회피할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이야. 여러분이 연인이 맞거든요. 여러분은 서로 계약이 된 사람이 맞아. 둘이 뭔가 계속 엮여 있어야 되는 이 새끼손가락에 홍연이 묶인 사람들이 맞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얘가 자꾸 삔또 나가가지고 삐딱선을 타잖아. 얘가 정신을 차려야 이 관계가 이어질 텐데,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기회가 오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배우고 있거나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려고 뭔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좀 잊고 싶어서 뭔가 시간을 보낼 겸 해서 내가 뭔가 배우거나 열심히 하거나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 그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 마음을 좀 다스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전하면 어떨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떨까? 이거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페어플레이 안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미 다 이렇게 정리돼서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너 이렇게 나한테 이러면 지금 너무 이기적이잖아. 지금 너만 생각하는 거잖아. 너 너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기회가 올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기다리라는 거야.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고 한 이 마음은 일단 내려놓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일단 지금 내가 하던 거 하면서 마음을 좀 잘 눌러봐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다가가 봐야 이 사람한테는 너 되게 이기적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우리 지금 다 정리돼 가고 있고 난 이미 마음 정리 끝났어. 근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다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소리만 듣게 된다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위장하는 자신의 어떤 외부적인 모습을 자신의 마음도 그렇다고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괜찮은 자신의 모습, 건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도 내 것과 같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자기 체면 걸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 사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연락을 해봐야 이 사람은 외면하고 싶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싶어. 왜냐면 자기 너무 창피하단 말이야. 마지막에 자기가 여러분한테 한 짓 때문에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비겁했거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하고 대화하려고 할 때마다 회피하고 내가 대충 하고 냉소적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했던 이 일련의 것들이 너무 창피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연락이나 이런 게 이 사람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자기가 다시 보는 꼴이야. 그래서 달갑지가 않아서 여러 번 탓을 하게 돼요. 정작 이 관계에 있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건 이 사람인데 여러분이 자기한테 지금 연락을 하면 그거를 여러분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자신의 그 모습이 싫어서 여러분 탓을 한다고 그거를. 근데 여러분 기다려봐요. 저는 제너럴 리딩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보잖아요. 요 기간만 잘 참아봐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던지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연으로라도.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 계속 신경 쓰이고 하더라도 내 마음 잘 다스리면서 이 사람을 기다려보자.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는 베스트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행동을 하든 상황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것이든 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올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주의사항. 여러분, 제가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좋아요를 눌러줘라. 그렇습니다. 아유, 되게 심각하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심각한 거는 알지만 이 좋아요 누르는 건 이건 별도야. 좋아요는 무조건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 그렇습니다. 나는 좋아요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안타깝네. 이 사람이 정신 차리려나. 일단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올 것이냐. 투 소드의 홀밋의 투 완즈. 이 사람이 마음이 좀 열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 버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자기 마음을 채워주면 뒤집고 채워주면 뒤집고 이걸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긴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하면서도 조금 깨닫게 되는 게 있나 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렇게 계속 마음을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러분에게 아직 묶여 있다는 거. 내가 여러분을 아직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것의 반증인데 이거를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깨닫는 어떤 여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완전히 이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좀 그렇게 깨달으면서 여러분하고의 방향성을 좀 생각하게 돼요. 그 방향성을 생각하는 것까지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행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여러분이 꼬박 조금 기다려야 되는 좀 그런 힘든 시간이 되겠다. 근데 기회가 오니까 이 시간을 그르치지 말고 반드시 기다려라.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나인 소드의 에이스 컵의 10컵. 나의 어떤 과거의 행복, 이 사람과의 행복, 이 사람하고 잘 지내던 그때 나 그거를 너무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내가 SNS나 뭐 이런 걸로 이 사람을 몰래 염탐하는데 이 사람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잘 지내는 거 볼 때마다 내가 막 마음이 들끓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서 내가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봐 정말 이 사람한테 너 이기적이다, 너 자기중심적이다 막 이런 얘기 들을까봐 내가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이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밤늦게 자니?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뭐 발신자 표시자야 뭐 이런 걸로 전화를 한다든지 누가 봐도 알잖아. 나인 거 알잖아. 막 이렇게 괜히 뭐 내 소식 이 사람한테 흘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소식을 이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이 사람의 소식을 내가 직접 듣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그렇게 들끓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지금 여러분 상황을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이 사람이 스스로의 감정을 깨달을 그 시간이 멀어져. 지금도 여러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체면을 걸고 있잖아.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려고, 그 마음을 부정하려고, 여러분이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고 여러분이 그립고 자기가 지금 불행하고 한 이 마음을 자기가 외면하려고 오지게 체면을 걸고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막 오지게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소식을 이 사람으로부터 듣게 한다거나 내가 계속 뭔가 어필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이런 자기 위장에 내가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내가 더 불을 지르는 격이야.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내가 쟤보다는 잘 지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확실히 이거 엔티제 맞네 이거. 이 사람 엔티제죠 이거. 네 엔티제 요놈 새끼들. 요 새끼들. 남자든 여자든. 막 상대가 나보다 잘 지내는 것 같으면 내가 쟤보단 잘 지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더 불타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어떤 어필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냥 카톡 푸사 이런 것도 바꾸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냥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말고 이 사람 겹지인도 만나지 마. 그냥 숨어 지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닫게 된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여러분에 대한 이 감정을 깨닫고 후회를 하려면 자기가 정말 여러분에게서 분리됐다, 여러분에게서 멀어졌다, 여러분을 완전히 잊었다라고 이 사람이 느낄 정도가 돼야 그때서야 여유가 생겨서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만들려면 내가 지금 이 사람 눈앞에서 깔짝거리고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꼭꼭 숨어라. 응? 지금은 꼭꼭 숨어 있어야 할 때다. 야, 한 달에서 한 달 반만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해봐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내가 꼭꼭 숨어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와. 네, 지금은 내가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지. 내가 그 마음 알아.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숨어 있는 게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되는 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면 난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고민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되게 애틋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보였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정이 뚝뚝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그냥 정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드를 2개를 뽑았는데 이게 일단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고 말고는 이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를 이 사람이 쥐고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결정을 했다고 착각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후회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자기가 다시 그리게 될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의 타이밍이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정리하냐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한테 권한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도 이게 까맣고 답이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채워져 있기도 하고 비워져 있기도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자기 마음을 채웠다 비웠다 채웠다 비웠다 하잖아. 그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성을 얻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그냥 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뭐든 다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냥 비워진 채로 이렇게 둘 건지 아니면 이 비워진 공간에 이 사람이든 나든 뭔가를 채워 넣을 건지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분은 헤어질지 헤어지지 않을지 정리할지 정리하지 않을지 카드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에 달렸어. 이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카드도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의 영역이나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각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하고 정리하는 건 여러분 리스트에 있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이 그립잖아. 이 사람을 그냥 한 번 더 만나서 우리가 잘 되든 아니든 그냥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나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단 우선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리스트에도 없는데 이 생각 왜 해? 여러분 그럴 생각도 없으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만 있지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카드가 이렇게 잘 보면 이 새가 안에 있는 새인지 이 새가 밖에 있는 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이 관계에 묶여 있는 거 혹은 이 관계에서 자유로운 거 이거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관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묶여 있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권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고민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는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더 자유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 이름이 언더스탠딩이란 말이에요. 응?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새가 내가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이 확인을 하려면 경계를 넘어야 돼요. 그 경계를 넘어야 되는 사람 누구냐면 지금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기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극복하고 나 이제 잘 나가고 있어. 나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 거야.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뭔가 투철하게 자기 위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계를 깨닫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지금 그 경계에 갇혀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경계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관계에 방어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이 시간을 꼬박 진짜 꼭꼭 숨어 지내라. 제가 드릴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분하고 잘 되고 싶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방법 밖에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이건 이 사람 문제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거를 자기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 사람이 깨달아야 이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은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 갇혀 있을 건지 내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아갈 건지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이 새의 몫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물리적으로 이 새를 여기서 빼내고 할 수가 없어. 이 새가 결정을 하게 둬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 방어적인 이 사람이 사실은 그만큼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준 상처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스스로 만든 상처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냈어. 그걸로 자기가 이렇게 철창을 만들어서 거기에 쏙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간이 너무 여러분은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내려놓게 되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한번 잘 견뎌봅시다. 이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이 사람의 두려움이라 내가 나서서 뭘 할 게 없어. 다만 나는 이 사람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쩌겠어. 참 답답하구만. 그러니까 지금 이 조언의 카드에서도 여러분한테 좀 여유를 갖고 내가 지금 하는 거를 잘 하면서 그렇게 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잘 버텨보자. 그래서 지금 황소자리 사인의 퍼스트 쿼터에
통제에서 해방되라. 통제에서 자유로워져라. 통제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는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 내가 기분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내가 계속 마음이 들썩날썩 막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내 마음의 주인이지만 그 마음을 모른 척 하고 있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통제에서 나 스스로를 좀 풀어줘라. 해방되라. 자유로워져라. 그래야 내가 이 한 달의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내 감정을 계속 통제당한 채로 이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보낸다 그러면 이건 나한테 너무 힘든 일일 거예요. 정말 그 1분 1초가 진짜 견디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 사람에게 꽉 잡혀있는 나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것에 집중하면서 좀 여유를 갖고 마음을 좀 여유롭게 내가 이러다 이 사람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렇게 나를 정리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관계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갖지 마. 기회가 와요. 이거는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찾을 거예요. 이 사람이든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환경이든 다시 기회가 와.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결과 카드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러버스 카드가 2장이나 나와서 이거는 아니 이렇게 러버스 카드 2장이나 나오는 사람이 이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어지는 거야? 나를 못 믿겠으면 그냥 여러분 카드를 믿어요. 이거는 빼박이다. 그러니까 기다려. 나대지 말고 나서지 말고 설레발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꼭꼭 숨어서 내 할 일을 하면서 최대한 잘 지내고 있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찾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약속할 수 있어요. 이건 빼박이야. 이거 아니 러버스 카드 이렇게 결과에서 2장 나오는 게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러버스 카드 그렇게 잘 나오는 사람 아니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한 달에서 한 달 반만 기다려보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그 사람 실제 속마음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을 하려면 대화로 확인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서로 그냥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넘겨짚기만 하다가 지금
모든 기회를 잃었다. 근데 서로에 대한 아쉬움은 아주 그냥 그득그득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분도 서로를 믿지 못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연애에 대한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셨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 얘도 그냥 그런 사람이겠지. 얘도 결국에는 그렇게 행동하겠지. 이렇게 내가 넘겨짚은 거야. 근데 그렇게 넘겨짚기에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여러분하고 이분은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참 아쉽고 안타깝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지진 않거든요. 이게 돌고 돌아 다시 만날 어떤 그런 관계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니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과 이분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A컵에 컵 기사에 휠 오브 포춘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좀 미련이 많이 남고 하는데도 이미 이 관계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이 남아 있고 여러분에 대한 뭐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뭐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언젠가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볼 수 있겠지 하는 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작정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떠났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체념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여러분을 정리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이 싫어서 떠났다거나 뭐 여러분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마음을 정리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하고 이분하고는 관계가 뭐 정리됐다, 우리가 연락이 뜸해졌다, 뭐 한쪽이 잠수를 타고 있다, 뭐 아니면 둘 다 잠수를 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시간이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기가 좀 서운하고 뭐 아쉽고 뭐 우리가 다시 뭐 만나보자, 뭔가 관계를 이어가 보자 뭐 하기에도 지금 타이밍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자기가 이 타이밍에 뜬금없이 연락을 하기에도 명분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아, 그냥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구나, 인연이면 나중에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조금 많이 체념했고, 시간에 좀 어떤 자신의 마음이든 아쉬움이든 이런 거를 다 좀 떠넘기고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에 대한 미련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하고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시점, 뭐 둘 다 뭐 잠수를 탔다거나 이분하고 뭔가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진 그 시점, 그 시점으로부터도 여러분하고 좀 어울려 보려고, 여러분하고 좀 우연히 뭐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만날 어떤 기회를 이분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하고 좀 접점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겹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자기가 방법을 되게 모색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을 만날 어떤 그 기회나 명분이나 뭐 그런 게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었던 그 마음도 굉장히 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이게 조금 문제예요. 아니, 요즘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게 찾으려고 그러면 찾지, 뭐 겹지인 없다고 연락 못해? 전화번호 몰라? 아니, 그리고 전화번호 모르면 뭐 SNS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어떤 그런 느낌이다. 근데 이게 여러분하고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할 정도로 관계적으로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분이 더 이렇게 조금
수동적이었던 걸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뭐라고 규정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기에 우리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이렇게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우리 관계가 그렇게 진지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설레발치는 것처럼 보여질까 봐 자기가 좀 자존심 때문에 살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관계에 있어서 조금 대화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분은 두 분이 알았던 시간보다 멀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만나기는 한 달을 만났어. 이게 뭐 썸이든 뭐 사귀는 것이든. 근데 서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의 시점까지는 한 3, 4개월 지난 거야. 그러니까 한 달을 만났는데 내가 3, 4개월 동안 계속 이 사람한테 마음이 묶여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근데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마음이 여태 묶여 있었어. 그리고 이제는 이 관계가 얘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나도 얘한테 연락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나 보다. 뭐 나중에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미련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한테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해볼 법도 한데 이 사람이 그렇게 또 자기가 적극적일 수 없는 거는 여러분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좀 에너제틱하고 뭔가 좀 대장 같은 그런 느낌의 분들이셔서 쟤는 나 없이도 잘 지낼 건데 쟤는 나 없이도 잘 살 건데 괜히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해봐야 내가 뭐 까이기만 하지 뭐 좋은 꼴 보겠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이분이 여러분 기에 조금 눌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는 퀸 완즈 이렇게 두 장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여러분한테 빨대 꽂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대요. 내가 여러분한테 빌붙으려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대. 여러분의 어떤 능력치나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어떤 여러분의 그런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면모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분이 여러분을 좀 연예인처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기가 비빌 깜냥이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도 좀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분이 여러분보다 좀 나이가 어리시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좀 낮다거나 좀 능력치가 여러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거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이분이 이제 자기가 파이브 소드라고 이렇게 나오는 정도면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자격지심이라든지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모가 되게 수려해 보여요. 뭔가 화려해. 이게 내가 뭐 옷을 뭐 화려하게 입는다, 뭐 내가 옷을 잘 입는다, 내가 아웃핏이 좀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그냥 뭔가 수수한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이 입으면 이게 되게 화려해 보이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몸매가 좋다든지 피지컬이 좋다든지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뭐 내가 아니어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무 잘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이 나를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뭔가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넘겨짚고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래 여러분 같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를 만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거나 하기가 이게 쉽지 않았을 것처럼 보여져요. 뭐 자기가 여러분한테 들이대 봐야 뭐 여러분한테 뭐 나 같은 사람은 뭐 깔리고 널렸을 텐데 뭐 내가 그렇게 특별하겠어.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자기 말고도 자기처럼 여러분한테 들이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만 만났다고 해도 이 사람은 뭔가 자기의 상상의 어떤 그런 경쟁자를 좀 만들어냈던 좀 그런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여러분을 만나면서 좀 심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좀 부대꼈을 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넘보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여러분한테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여러분이 나를 만날까? 근데 나를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한테, 또 나처럼 이렇게 들이대는 다른 사람이 생기면 내가 그 사람 이길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이 사람이 많이 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진짜 여러분 무슨 연예인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격도 좋아. 성격도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느낌. 여러분을 만나면 자기가 좀 작아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이 사람이 좀 허세도 부리고 설레발도 치고 좀 그랬던 느낌도 있다. 근데 그 다 여러분이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허세 부리고 뭐 설레발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얘가 나한테 뭔가를 어필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여러분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눈에 훤히 보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사람 좀 귀엽게 봐줬던 것 같은데 좀 더 용기를 내보지. 아이, 참 안타깝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 그냥 그렇게 나한테 허세 부리고 그래도 내가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귀여워해주고 했던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름 이 사람한테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적극적이지도 않고 나한테 뭔가 어필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사람이 나한테 조금 더 다가와 주기를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내가 좀 배신감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3 소드에 7 소드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을 응원해주고 있었는데 얘가 나한테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내가 정말 얘를 내 연인으로 인정하고 내 연인으로서 대우를 해줬을 텐데, 그게 여러분도 아쉬움이 계속 남아. 우리가 잘 될 수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듯이 이렇게 그냥 뭐 내가 잠수 탄다고 지도 잠수 타고 내가 좀 셀쭉하게 군다고 자기도 좀 셀쭉하게 굴고, 이래서 이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색하다 못해 이제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져 버린 어떤 이런 관계가 된 게, 여러분은 그게 좀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한 것 같은 게, 뭔가 이 사람이 나를 농락한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고, 아니 이렇게 대충 들이대다 말 거였으면, 그런 마음이었으면 나한테 왜 들이댔어? 왜 내 주변에 얼쩡거렸어? 여러분은 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장 미련이 남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나 이 사람 괜찮았어. 이 사람이 뭐 나보다 뭐 경제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성격적인 것이든 능력적인 것이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을 어필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그거를 다 카바를 쳐주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의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게 내가 너무 아쉬운 거야.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 쳐줘 가면서 너를 만날 의향이 있었는데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린 게, 내가 그게 미련이 남아. 근데 그게 짜증나. 내가 시간 낭비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좀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다 베풀어 줄 거였는데 너 이렇게 토낄 거면 왜 내 시간 그렇게 낭비하고 내 감정을 그렇게 소모하게 만들고,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뭐 여러분 좀 그런 느낌. 좀 억울한 느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를 보면 에이스 소드가 나오고 6 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근 미래에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좀 용기를 내본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해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려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투 컵이 나와요. 여러분하고의 만남을 시도한다든지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그 기회가 생기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제너럴 리딩을 길게 보지 않잖아요. 저는 제너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보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느낌은 있어도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끝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이런 마음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후회를 하느니 그래, 나 한번 대화를 해보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 같다. 근데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 그래도 여러분도 그냥 얘가 웬일이지? 무슨 일로 연락했지? 그래도 연락했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만나서 그냥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뭐 근황 토크 같은 거 하다가 마음이 좀 둘 다 풀리고 그래서 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마음이 좀 남아있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좀 행동을 해서 다가왔을 때 그거를 잘 받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받아주는 게 막 환대를 해라, 막, 난 너를 기다렸어! 막 이렇게 웰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잘 지냈니? 뭐 얼굴 좋아졌네. 뭐 여름 휴가는 갔다 왔고, 뭐 이런 식으로 근황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관계를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결과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려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자기가 이성적으로 잘 사고해서 바로 잡아 보려고 고민을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냥 이 관계를 마무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미련이 남으니까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기가 고민을 하는 시간,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잡을 어떤 그런 시간을 이 사람이 보내게 될 것 같거든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러고 이제 고민이 끝나면 그래, 이게 나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 관계는 나 혼자 이끌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관계니까 여러분 생각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되겠다라는 그 방향성까지 갖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하게 되는 대화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이 생각을 정리할 어떤 이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은지,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도 나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맡겨놓은 게 있어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얘가 나한테 어필하면 내가 그걸 수용해 줄 거야 하면서 여러분도 뭔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조건을 달았던 게 있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사람이랑 어떻게 지내고 싶은 건지 그거를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 시간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이렇게 좀 고민을 깊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뜨문뜨문 생각이 날 때마다 걔랑 나랑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계속 만났다면 어땠을까? 계속 만나진 않아도 연락을 하면서 친구로 지내면 좋았을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도 좀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어.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 왜냐면 여러분이 자기한테 어떤 생각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없어. 그래서 넘겨짚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이렇게 넘겨짚다가 관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맞아? 이제 이런 마음인 거지. 그리고 자기가 계속 여러분한테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니까 얘기를 해보는 걸로 자기가 결론을 낸다고 하니 이거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내가 얘한테 좀 짜증나고 화나고 이럴 거면 왜 들이댔어? 이런 생각에 자꾸 매여있지 말고 얘 다가오면 나 진짜 잡아 죽일 거야 막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 지금 타워 카드 나와서 얘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진짜 내가 죽방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이렇게 폭력적으로다가 자기 파괴적으로다가 이렇게 자꾸 분노에 쌓여 있으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도 이 새끼 왜 이제 와서 연락해 짜증나게 막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얘랑 이렇게 지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지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시간 나의 시간이 각각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리딩에서 휘로 포춘이 지금 이렇게 2장이나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시간이 이미 흐르고 있다. 우리로 이미 묶여진 관계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면 나도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을 해올 때 여러분을 위한 주의사항.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적어주셔서 영상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댓글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때마다 그때그때 보고 있는데 제가 한 번에 좋아요 누르려고 아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올 것인가. 킹 완즈 역방향에 세븐 완즈의 투컵.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젠 자기가 행동을 해요. 이게 킹 완즈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앉아서 불난 집에 불난 거 구경하는 뭐 그런 왕을 상징하거든요. 저 불 꺼야 되는데 저 불 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왕인데 막 나서서 내가 양동이 들고 물 담아서 막 물 끄고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제 자기가 행동하겠다고 해요. 자기가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좀 평온한가 싶었는데 이 사람이 좀 굉장히 들썩거리는 그런 게 있었네요. 마음이 좀 들썩들썩해. 그리고 좀 이제는 전투적으로다가 적극적으로다가 여러분과의 대화를 자기가 주도해 보려고 한다. 자기가 이제는 조금 나서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결단을 하기까지가 이 사람이 힘든 거지, 결단을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직진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네, 이 사람 직진이네. 여러분 한 달만 기다려봐요. 이 사람 여러분한테 직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안 봤네. 이 조언을 보면 지금 이 관계를 위한 조언을 봤을 때 엠프레스의 체리엇에 퀸 컵이 나와요. 이게 여유를 갖고 뒷일 생각하지 말고 직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계속 안 그래도 니네 둘 다 지금 서로에 대한 마음을 서로 꽁꽁 감춰놓고 서로 표현을 안 해서 이 마음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거를 더 감추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뒷일 걱정하지 말고 직진해라. 여유를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일 거기 때문에 마음이 거부당할 것에 대해서 겁이 나서 자꾸 이렇게 주저앉히고 생각만 많이 하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고 이제는 직진하라고 조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해올 때 여러분은 어떤 주의사항에 신경 써야 하나. 풀카드의 매지시안의 나이트 소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때
누구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썰을 풀 건데, 여러분한테 이제 자기 마음을 어필하려고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방어적이고 너무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진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막 되게 어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렇게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해 왔을 때 여러분이 또 팔짱 끼고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그래, 하고 싶은 말 해봐. 준비해온 말을 내 앞에서 한번 씹으려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잘 지냈어. 뭐 여름 휴가는 다녀왔고, 비가 좀 며칠 동안 많이 왔는데, 뭐, 니네 지역 괜찮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근황 토크로 풀어가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생뚱맞은 느낌. 누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공격성을 보이지 말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막 그렇게 막 트집 잡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이 막 설레발치고 막 자기가 막 허세를 부리고 해도 여러분이 귀엽게 봐줬는데, 내가 사실 지금 이 사람을 귀엽게 봐줄 그런 마음적인 여유가 없어. 왜냐면 난 얘한테 지금 좀 짜증이 나고 좀 화가 나. 얘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린 것 같은 이 느낌에 내가 좀 신경질이 난단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얘는 이제 전에 나의 이 정도 허세, 뭐 이 정도 설레발은 여러분이 좀 귀엽게 봐줬던 걸 기억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그런 식으로 분위기 띄워보겠다고 막 이렇게 막 농담이나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농담을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 근황 토크. 근황 토크의 어떤 그런 편안한 분위기로 이 사람을 맞아줘야 이 대화가 진행이 된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어떤 방향성, 미래성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그냥 정리할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의 적극성에 대해서 비난한다거나 뭐 우습게 본다거나 내가 트집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좀 이 사람을 뭐 비꼬거나 냉소적으로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자연스럽게 받아줘라. 그런 것이 어떤 여러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내가 좀 얘한테 배신감도 들고 이러는데 얘를 만나는 게 맞는지, 얘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냥 쌩 까는 게 맞는 건지, 뭐 그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뽑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드를 섞을 때 좋아요를 눌러주면 나도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난 그냥 정리하겠다 했을 때, 이게 뭐가 더 여러분에게 이로운 상황일지를 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사람과 지금 여러분의 시간이 같이 흐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따로따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이미 마음이 묶였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멀리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 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단칼에 뭐 정리를 하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득문득 뜨문뜨문 이 사람 생각이 나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을 정말 만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화나고 짜증난다고 이 감정에 계속 매여 있지 말고 이 사람과의 미래성이나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그려봐라. 그래야 이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나도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게 자세히 말하면 자세히 말할수록 이 사람이랑 나의 어떤 관계의 방향성이 같았다, 우리가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그런 계기들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헤어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이미 시간이 묶였어요. 같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멀리 봐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지나면 이 사람하고 다시 붙을 거니까 이 정리한다는 마음은 그냥 넣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 사람이 뭐 하면, 이 사람이 뭐 표현하면, 이 사람이 다가오면 뭐 하면 하고 내가 계속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내가 결정을 한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 관계에 있어서 조건을 걸었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 하면 내가 그거 할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표현하면 나도 표현할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할 거야. 여러분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카드가 15번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1하고 5를 더하면 6이야. 근데 타로 카드에서 6번 카드는 러버스 카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러분은 만나는 게 맞아. 묶여 있어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좀 잘나고 잘 나가. 진짜 이 사람 좀 평범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맞아. 왜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애를 만나.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꾸 얘가 나한테 뭐 보여주면 얘가 나한테 뭐 어떤 마음인 거 확인되면 뭐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들면 그냥 해요. 자꾸 조건을 걸지 마. 그래서 여러분은 그거를 조금 고쳐야 된다. 이 사람을 봤을 때 자꾸 이 사람한테 내가 기대를 거는 것만큼 이 사람이 거기에 부합해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저렇게 해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 그거를 내가 조금 고쳐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조금 이롭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여러분 좀 버릇인 것 같아. 이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뭐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든 뭔가 상대가 하는 걸 보고 내가 거기에 대처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항상 주는 입장이니까 그래. 내가 항상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내가 이제 내 거에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만큼은 그런 어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인 어떤 그런 상대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걸맞게 내 것을 내어주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브 앤 테이크지.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 그런 성향을 내려놓는 게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롭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강박이자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틀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더 상황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로 하여금 나의 어떤 그런 틀을 깨는 그런 노력, 그것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자신 그대로는 이 관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야 될 거는 나의 틀을 좀 내려놓는 것, 나의 틀을 스스로 깰 노력을 하는 것, 그게 동반돼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에 수월하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리딩 봤을 때 헤어지는 옵션은 없어. 지금 헤어진 것 같은 분위기야. 근데 그냥 분위기인 거야. 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확실히 묶여 있고 만나야 될 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아, 여러분 이게 비가 오지게 오네요. 아, 진짜 이 빗소리가 진짜 이게 지금 빗소리 영상에 들어가고 있죠. 아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비가 좀 이제 좀 소강 상태인가? 그래서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또 비가 오지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한 조언에서 물병 사인의 퍼스트 쿼터에 우주의 힘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결됐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이 지금 둘 다 같이 물려 있어요. 같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여러분은 만나야 되는 관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힘을 믿으래. 뭐 이거보다 더 명확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에 대한 마음만 확인이 되면 서로가 서로한테 맞추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물병자리 사인이 뭔가 확실하게 딱 정해지면 그거에 꽂혀서 직진하는 사인이거든요. 이 물병자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확신이야.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무조건 직진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허무맹랑한 것이더라도 내가 확신을 가지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물병자리가 그런 좀 과감함이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한 달쯤 후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과의 어떤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사인을 여러분이 좀 개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뭔가 그 서로에게 확신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상황이 분명히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화내고 짜증내고 하지 말고 어땠을까? 그 생각하라고. 우리 관계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얘랑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저렇게 해줬으면 얘가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다가 관계가 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다. 좋아요 눌러주면 나도 좋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게 되는 관계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려놓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도 얘가 관계 포기한 것 같으니까 얘가 포기하면 뭐 내가 별 수 있어? 여러분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화나고 짜증나는 이 감정 일단 내려놓고 이 미래성만 본다. 그리고 이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그 사이에 이분하고 다시 만날 일은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연결이 돼 있어. 시간이 같이 흐르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만나야 되는 관계가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그 사람 실제 속마음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순타로입니다. 그 사람 실제 속마음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되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이분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이분이 확실히 알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자신은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다가가면 여러분하고 잘 될 자신은 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한테 어떤 여러분에 대한 나의 마음이나 여러분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금의 자신 있는 어떤 자기의 이 모습에 취해서 정작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얻는 그 일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 맘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은 사실 낮은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지금의 행복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한테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네가 별로야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자신의 이런 만족스러운 상황이 딱 종료가 돼버리는 그게 이분은 되게 두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한테 마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고 있다. 좀 그런 분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봤을 때 9컵에 6 완즈에 컵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최종 승인의 단계를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분위기가 괜찮았어. 이 사람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막 우리가 만나서 막 데이트도 하고 막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어느 정도 그런 신체적인 스킨십도 있고 막 이래. 근데 우리 사이 무슨 사이? 그게 관계 정립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도 뭐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인가? 그럼 우리 사귀는 거야? 그럼 내가 네 남자친구야? 내가 네 여자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의 호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여금 관계를 딱 정립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딱 남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괜찮잖아. 그냥 이렇게 흐르듯이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못 박아야 되는 우리 사이 무슨 사이를 못 박아야 되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이 그런 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도 뭔가 이대로 가기에는 우리가 그냥 썸으로 끝날 것만 같고 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승인의 시기 그러니까 서로 뭔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랑 나는 무슨 관계 하고 딱 우리 사이 무슨 관계 하고 딱 승인을 내는 그 작업만 남은 것 같은데 그거를 하자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그거 했다가 너랑 썸인데 무슨 사이야? 우리 그냥 친구 아니야? 갑자기 무슨 얘기야? 너 그동안 나 만난 거 이거 데이트라고 생각했어? 막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상처받고 좀 멘탈 털리고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도 그 일말의 가능성이 이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를 회피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오늘은 사귀자고 얘기하겠지? 오늘은 무슨 관계가 되자고 얘기하겠지? 나는 그거를 기대하고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그 관계를 규정짓지를 않는 게 나를 좀 빡치게 해. 여러분 좀 그런 상황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리하기에는 왠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이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거를 끝끝내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일부러 미루는 건가? 정말 나랑 그냥 이렇게 썸만 타려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점점 뭔가 아리까리해지면서 이 사람에게서 뭔가 신뢰를 잃고 있다. 지금 여러분 좀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되게끔 되게 마음을 졸인 거는 사실 이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 시점 아니면 여러분이 자기를 찾을 시점 여러분에게 연락 올 시점을 뭔가 손꼽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자기가 딱 잡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그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엄청 골똘하고 엄청 대기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분의 이상형이라든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만을 되게 기대하고 고대해서 그 기회를 쟁취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것 같기도 해요. 좀 철이 없어 보여. 근데 이게 좀 귀엽고 그런 걸로 여러분한테 어필이 돼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난 건지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일단 이분이 여러분과 그리는 미래는 3 완즈에 5 펜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사람 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이거를 자꾸 미루고 이렇게 했던 게 그 한마디를 안 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 나는 텄다. 나는 이제 너랑 짜이젠이다. 야 됐어 이제 줘도 싫다. 막 여러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가 뭔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맨날 얘를 만날 때 어떤 관계가 딱 정립되는 그거를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얘가 그 얘기하겠지? 오늘은 얘기하겠지? 오늘도 얘기 안 할 거니?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우리 관계 무슨 사이 그게 딱 정립되기를 이 사람한테 원했는데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그걸 안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은 그런 제스처를 주고 우리 관계 그냥 썸이고 우리 관계 그냥 친구고 야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어야 되는데 또 그거는 전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기대를 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까일까봐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은 되게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느니 난 그냥 내 일이나 잘하고 내 삶이나 내 생활이나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잘 살고 난 그냥 그렇게 할래. 넌 그냥 아웃이다. 막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을 정한 어떤 그런 상태인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안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관계 정립이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관계 정립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서 뭔가가 결정돼야 되는 거 뭔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단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 사안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제안을 해줘야 내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미래에 있어서도 답이 바로 눈앞에 있어. 우리 사이 무슨 사이만 딱 규정이 되면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같이 잘 갈 건데 지금처럼 잘 갈 건데 이전처럼 잘 갈 건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해서 이 답을 돌아가고 있다. 이게 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다. 이 사람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내는 게 이 사람은 되게 만족스럽거든. 그리고 여러분하고 있으면 자기가 되게 잘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외모가 수려하던지 뭐 좀 능력이 있던지 아니면 좀 재물적으로다가 내가 좀 가진 게 많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있으면 내가 좀 어깨가 높아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근데 내가 괜히 여러분 심기를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안 해도 될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사이인지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이거 굳이 뭐 정할 필요 있어? 이렇게 지금 자기가 좀 집단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도 여러분이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지금 자기 상황이 좋으니까 여러분하고 자연스럽게 지내는 지금 자기 상황이 좋으니까 이거를 자기가 회피하고 있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도 같이 나가리 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게 진짜 지팔직곤이에요. 이게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를 여러분한테 제안을 해서 여러분한테 승인을 딱 받으면 이 관계가 딱 확정이 되고 이렇게 딱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다이렉트로 갈 길을 뺑뺑 돌아가면서 지팔자 지가 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여러분의 인정을 받기가 더 힘들어져.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더 깐깐해져.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실망을 한번 해서 나 이렇게 실망시키는 사람이 나한테 이제 무슨 제안을 갖고 오든 그게 과거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제안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에게서 신뢰를 잃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딱 우리 사이 무슨 사이 너 내 남자친구 할래 여자친구 할래 우리 사귈래 뭐 이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딱 대답을 얻어서 관계를 확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다이렉트로 갈 길을 돌아가고 있다. 이 사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에이스 컵에 킹 펜타가 나와요. 여러분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자기한테 요즘 좀 무섭대.
나를 너무 외면하는 것 같고, 내가 보낸 뭐 연락에도 별로 답장이 없고, 나를 좀 등한시하는 것 같고, 좀 대면대면하는 것 같고, 아, 이제 뭔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제 이 작업을 미루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우리 관계 무슨 사이 뭐 이거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한테 까일까봐. 왜냐면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좀 쌀벌하대요. 이거 좀 세야 돼. 그러니까 진작 했어야지. 진작 이 얘기를 진작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됐는데 왜 이거를 자꾸 뜸을 들여가지고 지복을 지가 차. 자업자득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인 거를 몰라. 자기가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라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왜 자기한테 이렇게 차가워진 건지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내 입으로 썰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건 진짜 애매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셨나요? 좋아요 좋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위한 조언을 봐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되게 실망을 하고 뭔가 이 사람의 이런 행위로 하여금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신뢰가 진짜 와장창 무너진 건지 뭔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외의 카드가 떠요. 이게 저지먼트 카드인데 여러분 사실 헤어진 게 아닌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시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떤 재회 정도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동반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대. 그래서 다 견디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이해했어요? 우리가 만나고 있어. 심지어 헤어지지도 않았어. 근데 관계가 좀 대면대면해졌어. 서로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것 같고 삐진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분위기가 감도는지는 몰라. 근데 우리 관계를 다시 되돌리려면 거의 무슨 재회의 고통만큼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우리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길을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 빡대가리야 뭐야? 아 진짜 이거 깝깝하네. 아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너무 아니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뺑 돌아간다고? 이거 하나 때문에? 와 진짜 여러분 연애가 이렇게 진짜 개빡세다 진짜. 아, 난 연애를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와, 진짜 여러분 이거는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애한테 꼭 이 얘기 해요. 니네 아빠가 그때 나한테 고백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날이면 사귈 거를 이거를 3개월 뒤에 사귀었다. 뭐 6개월 뒤에 사귀었다. 1년 뒤에 다시 만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애들한테 얘기해줘야겠네. 이거 뭐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의 결과 카드를 보면 황제 카드에 9컵에 저스티스에 퀸 완즈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궁극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자기는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든다고.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을 건데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사람이 뭐를 안 해서 이 사단이 났는지를 알게 되면 일이 좀 풀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딩 그대로 결과 카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가 11번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1하고 1을 더하면 2야. 근데 지금 조언에서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건 20번 카드야. 그래서 2하고 0을 더하면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다시 관계가 전처럼 좋아지려면 지금 거의 재회급의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가 뭘 안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알기까지의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이 같이 보내줘야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깨닫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이거 되겠냐?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응? 이게 참 진짜 이게 깝깝하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기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너무 걸었던 기대가 크고 그거에 따른 실망이 너무 커서 사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지가 움직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참 이 속이 터지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될 것이냐? 응? 이거를 알아야 이 사람이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행동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행동을 하려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거 행동을 보기가 되게 애매하네. 일단 행동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드를 뒤집을 때 좋아요를 꾹 눌러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 볼 것이냐. 저지먼트의 9 소드의 3 소드. 이 사람 왜 이렇게 이 사람 회피용이에요? 뭐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도 자기가 그거를 마주하질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지먼트 카드가 같은 카드가 나오고 3 소드가 지금 같은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 우리가 다시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 그거를 이 사람이 인정하기가 어렵대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색해진 게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아서, 내가 관계를 정립하지 않아서, 우리 관계를 공식화시키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라고? 나 인정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럼 전부 내 잘못이란 말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뭐예요? 왜 이래? 애새끼처럼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애새끼가 맞기는 한데 아니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네 감정이 이렇게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9컵 카드가 2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엇보다도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대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는 잘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좀 요런 느낌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이제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하기를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나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엔 그런 비겁함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런 비겁한 짓을 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변에서 나한테 자꾸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혼란스러워지는 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이게 앞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것도 이 사람 자기가 착각해서 그런 거고, 앞으로 여러분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도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비겁함이라든지 이런 회피성 뭐 이런 성향이라든지 이거를 인정하기가 힘들어져서,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이 수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러버스 카드가 뜨고 3 소드가 뜨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여러분하고 이분은 뭔가 좀 카르마적인 그런 느낌이다. 이거 원진이야 뭐야? 이거 독하다. 굉장히 독하다. 이렇게 막 저지먼트 카드는 2장이나 나왔는데 막 3 소드에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렇게 독할 수 있어? 이거는 뭐 카르마를 풀고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카르마를 꼭 이번 생에 풀 필요는 없어요. 이번 생에 못 풀면 그냥 다음 생에 또 만나서 풀면 돼. 우리의 인생이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요.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사람 정리하는 것도 난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리딩이 진짜 이게 좀 빡센 게 지금 타워 카드도 이렇게 두 장이 나온 거야. 여러분 이게 저지먼트도 그렇고 쓰리 소드도 그렇고 타워도 그렇고 이거 엄청 센 카드거든요. 얘네가 지금 한 번에 다 나온 거야. 두 장씩. 두 장씩. 아, 나 이거 진짜 리딩이 진짜 겁나 빡세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제 이지랄이 날 건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어떤 주의사항을 신경 써야 되냐. 타워에 에이스 펜타의 저스티스가 나왔는데, 아 이거 저스티스도 두 장 나온 거야. 와 진짜 여러분 장난 아니네. 그리고 이 저지먼트랑 저스티스랑 이렇게 천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저지먼트에도 천칭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평가를 받고 벌을 받고 해야 될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 얘기를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평가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확실한 것 같은데, 일단 주의사항을 보면 여러분도 좀 감정 기복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사주에 금이 많은 분들 있죠. 막 평소에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 칼같이 끊고 막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막 그 뭐라 그래, MBTI 치면 인프제 같은 분들, 내가 계속 참다가 진짜 마지막에 이거 진짜 아니다 하면은,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줘. 기회를 많이 주는데 마지막에 이것마저 나를 실망시키면 그냥 단칼에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굉장히 좀 냉정하다고 나오거든요. 그거를 주의하라고 해요. 내가 갑자기 그렇게 딱 끊어버리는 거, 갑자기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어제까지 잘 대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말실수를 하던 거를 어제 또 한 거야. 그래서 바로 딱 차단박아 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들. 내가 잘 참아왔다가, 잘 디벨롭 시켰다가, 잘 차곡차곡 이렇게 디벨롭 시켰다가 마지막에 내가 딱 그렇게 감정이 틀어져 버리면서 딱 잘라버리는 바람에 흐름이 끊기면서 내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일, 만들어왔던 상황, 만들어왔던 관계들을 그냥 딱 잘라버리면서 내가 입게 되는 그 손해를 감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라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지 잘못을 지가 인정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도 사실 여러분은 빡쳐. 내가 이거 왜 기다려줘야 되고, 내가 여기 왜 엮여 있어야 되고,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냐. 그 여러분 굉장히 빡칠 수 있는데, 또 끊어내지 말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봐야 여러분이 벌을 주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벌을 주고,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또 잘라버리고 싶은 어떤 이런 충동적인 이런 갑작스러운 나의 결정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자기 파괴적이고, 그러니까 내 이익이고 나발이고 나 그냥 지금 나 꼴리는 대로 할 거야 하는 이 느낌 있잖아요. 이런 좀 감정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느낌. 이거를 내가 잘 통제하면 내가 빡치는 것만큼 벌을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냉정해진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왜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는지. 근데 여러분은 갑자기가 아니야. 여러분은 이 사람을 계속 지켜보면서 내가 점수를 매기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자기한테 차가워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지금 주춤했다가 상황이 이 아사리판이 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냉정해진 게 큰데, 근데 여러분도 참을 만큼 참고 이제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모르잖아. 그리고 얘가 그걸 알게 되기까지 이제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더 손해가 났잖아요. 지금 나만 이제 내 마음이 더 들볶이니까. 얘는 모르는 채로 들볶이는 거고, 여러분은 내가 알면서 들볶이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뭘 안 해주는 거고, 이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게 더 빡쳐. 내 속이 더 답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주의사항에서는 그런 어떤 나의 성질머리, 그거 잘 눌러라. 그래야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점이나 이런 것들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잖아. 이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눈앞에 두고 내가 성질대로 했다가 보상도 날리고 하는 이런 피해를 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떤 나의 손실이라든지 나의 피해라든지 하는 것들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리딩이 진짜 개빡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계속 뭐 기다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위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좀 위장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렇게 좀 내 감정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좀 더 내가 이게 지켜보려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면 나도 좀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정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카드를 뽑을 때 아시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자꾸 내 감정을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 내가 내 감정, 내가 서운하고 한 거 표현해 봐야 뭐 얘가 바뀔 것도 아니고 바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해서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체념해 버리는, 좀 여러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 회피 성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도록 이 사람한테 이렇게 냉소적인 상황이 되도록, 아니 내가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다고 차라리 여러분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아니면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사이 무슨 사이야 이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봤으면 사실 이게 이렇게 큰 일이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 회피 성향이 있고 이분도 회피 성향이 있어서 이게 지금 대환장의 콜라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보여진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 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하면 내가 감정이 있는데도 뭐 얘기해봤자 바뀌지도 않을 거, 뭐 이렇게 내가 또 지레 짐작을 해서 그냥 내 마음은 아직 이 사람한테 남아 있는데 그냥 헤어지는 결말에 이르기로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수순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정리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이 우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말렸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말리고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는지, 결국 나도 내 마음이 이 사람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부터 내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은 서로 지금 뭐가 잘못돼서 우리 관계 괜찮았는데 왜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 그거를 서로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가 봐.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말해봐야 어차피 이 사람이 바뀔 거 아니고 사람은 안 바뀌니까 뭐 말해봐야 감정이나 상하지. 그래서 여러분 나름의 회피는 이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렇게 말하기엔 뭐하지만 배려를 위장한 회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근데 어쨌든 이 관계에 있어서 큰 잘못은 이 사람이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거기에 나는 1도 잘못이 없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응?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이게 직선거리를 돌아서 가는 게 이게 지금 문제야. 근데 제가 이제 뭐 관계를 규정 짓는 것에 대한 것처럼 보여져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에 준하는 상황, 관계에 뭔가가 결정됐어야 됐고 그 칼자루를 이 사람이 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뭔가 꼬여버린 이 관계,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도 뭔가 계속 여러분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챌린지처럼,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던 어떤 그런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징크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서 여러분도 좀 벗어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내가 내 스타일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도 내 쪼를 부린 거야. 뭐 이거 우리 사이 무슨 사이인데 이거 나 우리 한번 사귀어 보자. 네가 내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내 남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사실 나도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지쳐갖고 나가 떨어진 거잖아. 이거를 내가 먼저 했으면 사실 그래도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조금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강박관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다른데 이 사람이 내가 전에 만났던 연인하고 똑같은 어떤 행동을 해. 그것으로 하여금 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전 남친이 했던 짓을 할 것 같아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가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거,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경직돼 버리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도 좀 탈피할 노력을 해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총체적 난국이야. 한 사람은 너무 눈치가 없고 한 사람은 눈치가 너무 빤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애새끼 같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많이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너무 눈치가 없어. 지 생각밖에 못하고. 근데 그게 어떤 사회적인 경험, 그러니까 나이가 많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이 조금 이런 눈치가 없잖아요. 물론 눈치는 타고나는 거기는 하다. 일단 여러분을 위한 조언의 카드를 보면 사수자리 사인의 퍼스트 쿼터에 여러분의 행운을 믿으래요. 그리고 이 사수자리 사인의 주 행성이 목성이에요. 근데 목성은 모든 걸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거든요.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확장시키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확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분을 조금 봐주려는 노력. 그러니까 한 번에 끊어내지 말랬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내 쪼대로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어떤 이런 거. 그게 지금 이 사람한테 확장돼서 이 사람이 겁먹었잖아요. 여러분을 무섭다고 하잖아. 여러분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읽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작용과 반작용 같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내가 에너지를 발산할 거면 이렇게 눈치 없는 애한테 내가 또 에너지를 발산하려니 이게 또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약간 이런 퀸 완즈처럼 좀 따뜻하고 뭔가 내가 뭘 잘못하든 나를 다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 같은 이런 어떤 따뜻한 어머니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을 조금 더 지켜봐 주면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도 받고 이 사람 벌도 주고 하면서 내 마음이 좀 풀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행운을 믿으라는 걸로 봐서는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진행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헤어지는 옵션도 없는 것 같아. 헤어지는 거는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감정을 스스로 솔직히 캐치해야 된다. 여러분 감정 상태가 어떤지 나 스스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조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냉정하게 굴고는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이 이 사람한테 묶여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좀 총체적 난국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의 행운을 믿어보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